머그샷의 역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칙칙한 국방색 벽도 있잖아요. 그걸 순식간에 그냥 포토월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있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이 바로 이 유명인들의 머그샷에서 시작하는데요. 먼저 1995년 휴 그랜트. 이 사진 유명하죠. 네, 할리우드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로 체포됐을 텐데 표정에서 그냥 망했다. 이게 그대로 읽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반면에 다음 사진, 페리스 힐튼을 보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다르네요. 네. 무슨 홍보용 화보 찍는 것처럼 카메라를 오히려 즐기고 있잖아요. 어차피 찍힐 거 예쁘게나 나오자. 뭐 이런 느낌이죠. 타이거 우즈도 있네요. 음주운전 직후라는데 눈에 초점이 없는 게 아직 술이 덜 깬 것 같고요. 네, 멍하죠. 그런데 정말 의외의 인물이 있어요. 빌 게이츠. 이 사진이요. 1977년에 뉴멕시코에서 무면허 과속운전으로 체포됐을 때 사진이래요. 정말 앳된 공부면 할 것 같은 얼굴인데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고 있어요. 바로 그 웃음. 이게 오늘 저희가 주목할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이 웃음이요? 네. 사실 이 사진들은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니거든요. 찍히는 순간부터 하나의 메시지, 그러니까 서사를 둘러싼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전쟁터요. 네. 자신의 결백이라든지 저항 정신 아니면 정치적 계산까지 이 한 장의 사진에 모든 걸 담아내려는 거죠. 이 부분은 뒤에서 아주 흥미롭게 풀어볼 예정입니다. 와, 서사를 둘러싼 전쟁터라니 벌써부터 흥미로운데요. 그런데 이런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봤던 아주 익숙한 사진들도 사실은 머그샷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어떤 사진 말씀이시죠? 유관순 열사,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찍으신 사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봉창 의사나 우덕순 열사의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요? 네, 그 혹독한 고초를 겪은 후에도 눈빛만은 또렷하게 살아있는 그 사진들, 공식적으로는 모두 머그샷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존경심을 담아서 초상이나 사진이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억압했던 권력의 시선으로 찍힌 머그샷이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사진들이 더 위대해지는 겁니다. 머그샷은 본질적으로 피사체를 통제하고 낙인 찍으려는 목적을 갖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유관순 열사의 그 눈빛은 그 통제에 굴하지 않는 저항의 서사를 만들어냈죠. 권력의 프레임을 깨고 나온 피사체의 힘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아까 말씀드린 서사를 둘러싼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저는 머그샷이라는 말이 당연히 공식 용어인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범인 얼굴 찍은 사진이니까요. 이게 아니라면 경찰들은 내부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공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 줄여서 그냥 PP라고 합니다. PP요? 네, 머그샷은 일종의 속칭이죠. 머그라는 단어 자체가 얼굴을 뜻하는 비속어에서 유래했거든요. 얼굴을 뜻하는 비속어요. 약간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얕잡아보는 뉘앙스인가요? 정확합니다. 네모난 얼굴, 못생긴 얼굴 같은 뉘앙스를 담고 있죠. 그래서 얼굴을 찍은 사진이라고 해서 머그샷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재밌는 건 머그에 강도질하다라는 동사 뜻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네, 그래서 영어로 I was mugged last night라고 하면 어젯밤에 강도당했어 라는 의미가 됩니다. 와, 그럼 제가 아침마다 커피 마시는 그 머그컵도 여기서 유래한 건가요? 갑자기 제 컵이 좀 다르게 보이는데요? 그 연결고리가 맞습니다. 진짜요? 네, 과거 유럽에서 주석으로 만든 잔이 부의 상징이었는데 여기에 사람 얼굴 부조를 장식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얼굴, 즉 머그가 붙어있는 컵이라 해서 머그컵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럼 이 머그샷이라는 시스템은 대체 언제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자료를 보니까 역사상 최초의 머그샷 주인공이 범죄자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머그샷을 발명한 장본인, 프랑스의 경찰관 알퐁스 베르티옹입니다. 발명과 본인이요? 네, 1879년에 경찰이 된 사람인데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요. 바로 인체 측정학을 과학수사에 도입한 거죠. 잠깐만요. 그럼 역사상 최초의 머그샷이 찍힌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 그걸 발명한 경찰관 본인이었다고요? 왜죠? 네,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베르티옹은 범죄자들의 키, 발 길이, 머리 크기 같은 신체적 특징에서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범죄자들은 특별히 머리가 크다거나 하는 통계를 만들려고 한 거죠. 흥미롭네요.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도 그 사람이었고요. 1888년에 자신이 발명한 이 촬영 시스템의 유용성을 증명하려고 직접 모델이 돼서 정면이랑 측면 사진을 찍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사진이 바로 현대 머그샷의 원형이 된 역사적인 첫 머그샷입니다. 와, 거의 과학 수사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인물이네요. 그런데 이런 베르티옹에게도 어두운 면이 있었다고요. 그 유명한 드레퓨스 사건에 연루됐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네, 그의 명과 암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어떤 사건이었죠? 드레퓨스 사건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프랑스 장교가 억울하게 독일 스파이로 몰렸던 사건인데요. 네. 이때 베르티옹이 필적 감정 전문가로 나섰는데 그만 드레퓨스가 진범이 맞다는 잘못된 증언을 하고 맙니다. 섣부른 과학적 확신이 낳은 비극이군요. 그렇죠. 이 사건이 프랑스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과학적이라는 증거마저 한 개인을 짓벌록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충격을 줬고 특히 많은 유대인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겼죠. 아, 이 사건을 지켜본 이들이 유럽에서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자신들의 국가를 세우려는 시오니즘 운동이 본격화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와, 한 사람의 오판이 역사의 흐름까지 바꿔놓은 거네요. 그런 셈이죠. 베르티옹의 발명은 위대했지만 그의 오판은 정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베르티옹 이후에 머그샷은 정말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의 기록을 남겼네요. 레닌이나 스탈린, 무솔리니 같은 독재자들도 체포됐을 땐 머그샷을 피할 수 없었고요. 네, 그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건 시카고 마피아의 전설 알카포레의 머그샷이에요. 1931년 탈세 혐의로 체포됐을 때인데 표정이 전혀 범죄자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마치 동네 피자 가게 사장님처럼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죠. 맞아요.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서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자신감의 표현인가요? 정확합니다. 당시 FBI가 그의 살인이나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어요. 아, 그랬군요. 네, 영화 언터처블에서도 잘 묘사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탈세 혐의라는 어찌 보면 좀 사소한 죄목으로 그를 체포한 거거든요. 네네. 알카포네는 그걸 비웃으면서 너희는 고작 이걸로 날 잡았다는 메시지를 저 미소에 담아 보낸 거죠. 하지만 결국엔 네, 결국 그 유명한 알카트라즈 감옥에 수감됩니다. 확실히 미국은 억만장자든 정치인이든 유명인이면 예외 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데요? 맞습니다. 미국의 정보자유법에 따라서 머그샷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정보로 분류되거든요. 공적 이익을 위해서라는 명분이죠. 아, 반면에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의자 본인 동의가 있어야 공개가 가능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공개 결정을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옛날 주민등록증 사진 같은 거 대신 공개했었잖아요. 그게 문제가 많았죠. 대표적인 게 정유정 사건이잖아요. 아, 맞아요. 공개된 신분증 사진이랑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 저 사람이 나중에 풀려났을 때 누가 알아볼 수 있겠냐는 실효성 논란이 크게 일었죠. 그래서 법이 바뀌었죠. 네,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범죄자의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강제 촬영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아, 이제 강제 촬영도 되는군요. 네, 과거 사진으로 인한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죠. 사실 예외는 있었어요. 탈옥수, 신창원. 아, 신창원. 네, 그때 현상수배를 이해해 머그샷이 공개됐는데 당시에 그가 입었던 그 알록달록한 티셔츠가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죠. 맞아요. 그랬었죠. 한국의 법 개정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사진 한 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까 빌 게이츠나 알카포네 얘기할 때 웃음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단순히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이런 식의 조롱이나 여유가 아니라는 말씀이셨죠.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문화에서 머그샷을 찍을 때 웃는 행위는 아주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입니다. 항의요? 나는 결백하다.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잡았다는 무죄 주장의 시그널인 거죠. 아, 그런 의미였군요. 2004년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존 에드워즈 전 상원의원도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아주 여유롭게 웃으면서 머그샷을 찍었던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날 탈탈 털어봐라.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었군요. 맞아요. 이 심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11명의 머그샷입니다. 아, 이 사진들. 네, 자료를 보면 표정이 정말 각양각색이에요.
웃는 사람, 찡그린 사람, 노려보는 사람까지. 여기서 웃고 있는 사람들은 트럼프 변호사였던 제나 앨리스나 조지아주 공화당 의장이었던 데이비드 셰퍼 같은 인물들이네요. 네, 이 사람들은 지난 대선 개표 조작 혐의로 기소됐는데 그렇다면 이 웃음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결백의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반면에 시드니 파월 변호사처럼 카메라를 아주 강하게 노려보는 사람도 있죠. 그러네요. 이분은 당국 승인 없이 개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표정은 나는 정당한 일을 했을 뿐이다 라는 당당함과 수사 당국에 대한 반항심을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화제가 된 건 역시 트럼프 본인의 머그샷이죠. 네, 그렇죠. 잔뜩 인상을 쓴 정말 역사에 남을 표정인데 이게 의도된 표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화가 나서 나온 표정일까요?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타고난 사업가이자 쇼맨이잖아요. 그렇죠. 그는 머그샷이 찍히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닥친 위기이자 동시에 엄청난 기회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기회라니요? 전직 대통령이 머그샷을 찍히는 건 엄청난 불명예 아닌가요? 물론 그렇죠. 하지만 트럼프는 그 불명예를 굿즈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굿즈요? 네. 이 찡그린 표정이 들어간 티셔츠, 머그컵 같은 걸 만들어서 지지자들에게 팔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이 굿즈 판매로 모인 후원금이 지금까지 100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억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최악의 상황을 돈으로 바꿔버린 셈이군요. 네, 트럼프 측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는 지금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있다. 레모네이드요? 영어권에서 레몬은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엉망인 중고차, 레몬카처럼 안 좋은 걸 의미하는 속어로 쓰이거든요. 아, 네. 그런 쓸모없는 레몬을 가지고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고 있다는 건 이 최악의 상황을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역전시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히려 좋아, 전략인 셈이죠. 와, 머그샷 한 장으로 저항의 메시지를 던진 경우도 있네요. 1970년에 찍힌 배우 제인 폰다의 머그샷이 대표작인데요. 아, 이 사진. 마약 매수 혐의로 체포됐는데 사진 속에서 주먹을 불끈 쥔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당시 제인 폰다는 아주 열렬한 반 베트남전 운동가였어요. 닉슨 정부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죠. 아, 결국 그녀는 무죄로 풀려났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체포가 정치적 탄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취한 저 포즈는 단순히 개인의 결백을 주장하는 걸 넘어서서 나는 무죄이며 베트남전에 반대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인종차별 논란의 중심에 섰던 머그샷도 있네요. 1994년 전설적인 미식축구 스타였던 오제이 심슨 살해죠. 네. 아내 살해 혐의로 체포된 그의 머그샷을 주간지 타임이 표지에 실으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어떤 논란이었죠? 타임지가 의도적으로 그의 피부색을 실제보다 훨씬 더 어둡게 보정해서 실은 거예요. 와,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실수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타임 측은 사건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한 편집 기법이었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명백한 인종차별적 행위라는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크게는 그의 얼굴을 더 검게 만들어서 잠재적인 범죄자 이미지를 더 씌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제이 심슨 재판은 그 피 묻은 장갑이 손에 안 맞아서 무죄 판결 받은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당시 법정에서 장갑 껴보는 장면이 TV로 생중계됐는데 장갑이 손에 안 들어가니까 배심원단이 그걸 무죄의 결정적 증거라고 판단했죠. 네. 물론 나중에 피가 묻어서 가죽이 수축된 거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요. 결국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민사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는 좀 복잡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표정 하나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사례도 있네요. 미국의 국민 아버지로 불렸던 코미디언 빌 코스비입니다. 네, 2015년에 무려 50명이 넘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50명이요? 네, 그의 머그샷을 보면 앞서 본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라요. 카메라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잔뜩 시무룩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죠. 그러네요. 이건 결백을 주장하는 대신에 자신의 혐의에 대한 부끄러움과 암묵적인 인정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머그샷은 래퍼 치프 키프인데요. 이분은 왜 혓바닥을 내밀고 있는 건가요? 치프 키프는 실제 갱단 출신으로 그의 음악과 삶 자체가 반항의 아이콘이에요. 아, 그의 저 표정은 나는 너희들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순순히 머그샷을 찍지 않겠다는 그만의 스타일을 표현한 겁니다.
정해진 틀을 깨려는 악동 같은 모습이죠. 오늘 쭉 살펴보니까 머그샷은 정말 단순한 범죄 기록 사진이 아니네요. 그렇죠. 때로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고 개인의 심리를 드러내는 투상화이면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이자 심지어 돈이 되는 상품이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저항과 죄책감, 결백의 주장과 치밀한 정치적 전략까지 읽어냈습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의 얼굴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이토록 타인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담은 이 사진에 매혹되는 걸까요? 머그샷 찍을 일은 평생 만들지 마시고 그 시간에 즐거운 인생 네컷을 찍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